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은 지금껏 세계 제1강대국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갭을 줄이고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 중국 내 우수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들이 학업을 마치면 중국에 돌아와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중국을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인재 유출이라는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천재 물리학자 윤희입니다. 8살 때 미적분과 양자역학의 원리를 깨우친 중국의 신동으로 불리는 윤희는 중국 과학기술대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작정하고 5년 동안 키운 인물입니다. 좀 더 선진 지식을 습득하고자 윤희는 하버드를 원했으며, 중국 당국도 그가 미래에 조국에 공헌할 것을 염두하고 과감하게 유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단 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없으며 우수한 팀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윤희는 중국인 국적까지 포기하며 미국인으로 귀화해버려 14억 중국인들을 허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자 최근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옥죄한다고 생각하는 미국과 이에 협조하는 국가들,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 등지로 자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공부하러 나가거나 혹은 나가서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정착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성의 상징이라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마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 곽계승 정법대 교수는 이들은 서양을 미화한다며 분노를 표하기도 합니다. 受了西方的蛊惑，就开始崇拜西方，美化西方。我讲课的都遇到这种人跟我说：“郭老师哎呦，那个西方人素质高啊，那个加拿大人素质高啊，那个德国人那个干净啊，大街上没有一片叶子。”后来我告诉那个人，我说：“因为德国他那个街上没树，干嘛？我对那个崇洋媚外，我从内心里十分厌恶。结果就是很多老百姓。”老是对自己的国家挑毛病，我们党无论做的多好，他就阴阳怪气挑毛病，而且一提西方那个哈喇子流出来，眼睛拉得好啊。 매년 3,8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청와대는 학생 한 명을 키우는데 평균 68만 유엔,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인재 교류 차원에서 5명이 외국으로 나간다면 그 가운데 국내에 돌아오는 학생은 0.5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대우를 꼽았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21년 청와대 졸업생의 한 달 평균 급여는 1,992위엔, 하나로 약 210만 원 정도로 중국의 일선 도시에서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지만, 몇십만 달러를 연봉으로 주는 외국 기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귀국을 포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넘어간 인재들이 현지에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의 전문 연구 인력이 된 후 이들에 의해 개발된 각종 신기술들이 오히려 중국의 목을 누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해 대학 차원을 넘어 당국이 직접 나서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청와대는 주장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중국은 과거부터 색안경을 쓰고 바라본 적이 많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발표한 팬데믹 이전 2020년 1월 국내 대학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는 모두 7만 100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4.4%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말하는 대로 졸업하면 중국을 위해 모두 귀국해야만 하는 걸까요?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귀국을 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刚开始来韩国的时候，本身就是想，我要在韩国找到一个属于自己的位置。这个是我的这个初心，我不想把这个初心变了。如果说我一开始没有这个打算的话，那我其实也你交换过来，我就可以回去了，就不用再折腾把博士也读了，其实没有必要嘛。但是我是觉得，我既然在韩国打拼了那么长时间，工作那么长，学习那么长时间，那么我在这边有一定的资源，也就是我自己的圈子。但是我相比国内，我可能就没有这样的一个圈子了。我回去的话，所有东西从零开始。因为综合各方面的考虑，我还是觉得。我如果说遇到好的团队，包括我自己有个好的发展，我会更想在韩国这边也是能帮到更多的中国学生。 문제는 이렇게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돈을 벌려고 온 이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 무조건 외국을 숭상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차별 비난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也不是所有韩国人都不喜欢中国人，韩国人大部分是热心肠，爱帮忙，爱帮助别人，爱分享，喜欢中国人的非常多，百万不如一见。你国内就没有歧视吗？如果连那一丢丢的气都受不了，你别说韩国，哪个国家都别去了。那最基本的语言都不行，无法融入他们的社会呀。那入境随俗嘛，压根儿不了解怎么随俗，对不对？ 하지만 이 여성 역시 한국을 칭찬하고 자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악플에 시달려야 했으며 급기야 참지 못한 이 여성은 악플러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我觉得人的立场、处境、经历不一样，那当然感受也不一样。自然现象都是正能量的评论。这167个亿这么大的一个骄傲的大平台，互联网上看不到你的名字，看不到你的脸就可以随便嚣张。这样的人呢，大部分是对社会不满，需要有一个突破口，或者呢有自卑的心理，想掌握存在感，也只能当个键盘侠了。 但是我想告诉那些随便喷的喷子要保持做人的底线。你在家代表你一个人，你在外国代表你是中国人，不希望让外国人说到中国人素质低，不要给中国人抹。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이 여성은 평소 미국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주로 올리는데 미국의 여러 환경들이 공부하는 데 적합해 굳이 중국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3만 개가 넘는 악플 공격을 받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직접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说美国的自然环境好，人文环境好上面，尤其是说这人文环境好，大爷是十分的不爱听啊。但我就想说了，就这都能算跪舔的话，那什么还能不叫跪舔呀？按照他这个标准，我要是说我喜欢吃美国的汉堡、薯条，爱喝可口可乐，喜欢看美国大片，是不是也可以定义成跪舔呀？那说半天就是中国历史长，美国历史短，意义是什么？这就好比您跟我比年龄一样，您岁数大，那就代表您高我一等吗？如果要这个逻辑的话，那是不是古埃及文明和两河文明都比咱们的古中国文明要厉害一点啊？有些人呢，就是因为自己不认同、不爱听，就跑来喷我，诅咒我得新冠肺炎，死在美国。网上呢有不少外国人录视频，说自己觉得中国这儿好那儿好啊，喜欢中国呀，或者在中国生活。不光在中文的视频网站上，在英文的视频网站也能找到很多。我还真挺好奇，他们的同胞会不会说他们跪舔中国、崇中媚华，或者说是让他们在中国待着，永远别回自己的国家。太厉害了！ 真的，您是连跟我直接对话的勇气都没有吗？ 해당 영상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국의 인문 환경이 좋다고? 그런 나라가 인종차별이 왜 있지? 미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말해봐. 아니면 당신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야.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하겠지만 조국의 이익을 해치는 선택은 하지 말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야. 어차피 여기도 인재 넘쳐. 그리고 당신에게 조국의 얼굴에 먹칠할 권리는 없잖아. 미국에 있던 중국에 있던 상관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근본이 어딘지는 잊지 마시길. 님이 중국 사람임을 기억하고 조상들 팔고 조국에 해를 끼치는 일은 제발 하지 마.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이용하거나 당신에게 도덕적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어디 있던 양심 있는 중국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이지 뭐.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극단적 민족주의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 외국에 나갔다면 중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오던 안 오던 조국을 들먹이는 건 아니지. 사람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해서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